자, 우울한 기분을 좀 떨쳐보내고 예. 그래도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요. 조금씩 알아가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가고 있다고? 세상이 좋아지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알아가고 있으니까 사람들도 좀 알아가고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백브리핑의 김상원 기자님, 오늘은 네. 미국 주식 시장이 열려 있지 않는 한국 시간 대낮에도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있는 게 생긴다. 고 해서 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지? 그러게요. 그걸 좀 취재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네. 김상훈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예. 원래는 밤에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잠안 자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글로벌 라이브가 있는 건데 낮에 거래를 시키면 글로벌 라이브를 왜 밤에 라이브를 하냐? 왜 봐? 그래서 이 서비스는 반드시 우리가 네.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흠을 좀 잡아봅시다. 네. 일단 뭐 서학개미 분들한테는 좀 반가운 소식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글로벌 라이브에게는 뭐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잘 주무셔도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일단 오늘부터 삼성증권이 미국 주식을 한국 낮 시간 사진을 잠깐 띄워드리면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게 뭐 아래 위가 조금 뒤바뀌어 있기는 한데 보시면 오후 6시에 프리마켓 이라고 시간의 거래 먼저 시장이 열립니다. 한국도 8시 30분인가요? 8시에 열리죠. 손가락은 뭐예요? 손가락 뭐예요? 잘 보이라고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취재는 안 하고 저런 거 하나 좀 만들고. 난 진짜 손가락 좀 뭔가 있네. 그냥 마우스를 지금 움직이면 손가락이 맞습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후 6시에 프리마켓이 열려서 오후 딱 11시 30분 한국 시간으로 이때 미국 정규 시장이 열려요. 네. 그래서 11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서 딱 아침 6시에 끝나고 6시부터 7시까지 포스트마켓, 뭐 애프터마켓이라도 부르기도 하는데 저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미국 맞습니다. 주식을 어떻게 거래하는지 지금까지는 이 밑에 있는 이 안에서만 저희가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삼성증권이 주간 거래 서비스를 개시를 하면서 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맞습니다. 저 때는 미국 시장은 안 열리는데 미국 시장 정규 시장은 안 열리는데 시간 외 거래 시장이 새로 열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시간 외 거래 시장이 이 프리마켓도 있었고 그다음에 포스트마켓, 애프터마켓도 근데 저 있었잖아요. 파란색으로 칠해진 건 이건 정규 시장. 짙은 파랑이든 옅은 파랑이든 저 파랑은 네. 원래 있었던 시장입니다. 미국인들도 거래하는 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접속해서 거래하는 건데 그렇죠. 저 노란 시간대는 미국인들은 거래를 안 하죠. 보통은 안 하죠. 근데 요즘은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 미국은 주식시장이 그럼 24시간이에요? 주식은 24시간은 아닌데 이걸 여는 대체 거래소가 최근에 생겼어요. 결국은 24시간이네요. 가능한 거네요. 이 중간에 가능한 비어 있는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20시간 30분 정확히는 네. 비어 있는 시간이 있죠. 그러면 S증권은 우리 어떻게 거래하는 거예요? 일단 미국에 있는 대체 거래소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뭐 BOATS라고 하는 그 대체 거래소를 운영을 하는 이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회사랑 예. 제휴를 맺었어요. 예. 이 제휴를 맺어서 이제 삼성증권의 MTS를 통하면 그 미국에 있는 대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한 거죠. 그럼 삼성증권이 대체 거래소랑 이렇게 연결해서 맞습니다. 그거는 정규 거래하고 방식이 다릅니까? 치고받고 하면서 호가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달라요. 시간의 거래도 다 비슷한데 네. 이게 보통 경쟁 매매 방식이라 그래서 저희가 주식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매도가 매수 효과를 내고 증권사는 이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호가가 맞고 물량 맞으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건데 사실 시간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호가끼리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시장 조성자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걸 보완을 하는데 그 시장 조성자. 제인 스트리트 캐피탈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시장 조성자가 있어요. 예.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이게 2020년에 거래량이 한 19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인 스트리트 캐피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매도 효과를 내고 매수 효과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효과를 그냥 제시를 합니다. 시장 조성자가. 마치 자기들이 사고 팔 것처럼. 그렇죠. 그럼 거기다 대고 팔거나 네. 거기다 사거나. 대고 사거나. 네. 그럼 바로 사거나 팔거나 팔리는 거예요? 사자와 팔자가 거의 공무원처럼 대기하고 계신 거네요. 뭐 비슷하긴 한데 조금 그 단계를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그 장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포스트 마켓까지 끝나고 나면 딱 오전 10시 한국의 오전 10시에 시작하기 전에 전일 종가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거 상하방 15% 안에서 네. 이제 5개 정도의 거래 호가를 내요. 호가를 내요. 사진을 다시 하나 유동성 띄워드리면 조성자가 네. 이거 제가 오늘 MTS를 한번 떠와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가 923.32달러였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조금 더해서 이 사람들이 가격을 정하는 건데 기준가를 932.67달러로 정해놓고 예. 그다음에 위로 5단계, 밑으로 5단계. 아 그렇게 예. 호가를 제시하는 거군요. 네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보시면 뭐 이게 매도 주문이 100개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네. 매수 주문이 3개 들어왔다는 얘기일 테고 이런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양방향에서 호가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저희 뭐 ETF 배울 때 유동성 공급자 네. 한번 배웠었잖아요. 예. 그거랑 똑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양쪽 호가가 맞으면 거래가 되는 거고 없더라도 유동성 공급자가 조금 사주기도 하고 팔아주기도 하고. 저 백주와 세주는 유동성 공급자인 제인 스트리트 캐피탈이 자기네 돈과 자기네 주식으로 내준 호가네요. 아니, 저거는 그건 아니죠. 개인이 한 개인이 한 호가를 거 이렇게 내어주면 네. 여기에 주문을 넣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저 103개는 개인이 투자 주문을 낸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이걸 제인 스트리트 캐피탈은 932.48달러에 100사람이 매도를 하겠다라고 주문을 냈는데 그러면 백주. 이 가격에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100명이 나와야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네. 백주가 나와요. 네. 그렇죠. 그렇죠. 100주가 나와요. 예.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건데 음. 이 100주가 안 나오면 거래가 안 되는데 시장조사 이걸 맞춰준다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뭐 이게 만약에 그 거래가 됐으면 이게 까였을 텐데 남아있다는 얘기인 거는 시장 조성자가 아직 받아주지 않았다는 얘기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 호가에 사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러면 저건 삼성증권은 하는 일은 저 호가를 내거나 하는 건 아니고 네. 삼성증권이 하는 건 뒷단에서 연결 저 미국의 대체 망만 거래소로 연결해주는 연결만 거죠. 시켜주고 네네네. 그럼 저 호가들은 932.49, 932.52 뭐 이런 호가들은 그 대체 거래소에서 이제 대체 거래소 정확히는 시장 조성자, 제인스트리트 예. 캐피탈 같은 시장 조성자들이 호가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 숨어 있다가 거래가 안 될 것 같으면 자기 사주기도 하고 호가 제시와 시장 조성은 좀 호가를 다른 건데. 제시하고 예. 또 사주는 거기도 하고 파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저 100과 3은 물론 이제 일반 거래자들이 내놓은 호가일 수도 있고 일반 거래자가 없으니까 유동성 그쵸. 공급자가 내놓은 호가일 수도 유동성 있고. 공급자는 이걸 예를 들면 매도를 받아주게 되면 이 숫자는 사라질 테니까 이건 네. 일반 거래자가 낸 거라고 봐야겠죠.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가 하는 일은 이 호가를 제시를 하고 밴드에 따라서 단계를 나눠서 호가를 제시하고 그 호가에 따라서 매도 주문이 나오거나 매수 주문이 나오면 그걸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주거나 팔아준다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유동성 공급자가 각 종목마다 있는데 네. 그들은 사주거나 팔아주는 게 아니라 네. 사실상 하다 보면 사주거나 팔아주기도 되긴 되죠. 네. 그러나 매수 주문과 네. 매도 물량 주문을 네. 그들이 내주죠. 원래 그냥 시장에서 알아서 하세요 해서 알아서 막 하면 그냥 알아서 되는데 그런 필요 없는데 밤이라 손님도 없고 그러면 손님 없으면 다른 손님도 또 안 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자와 네. 팔자 주문을 유동성 네. 공급자가 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거 보고 나는 여기다 요걸 사거나 여기다 팔거나 하는 거죠. 물론 약간 이렇게 띄워놓긴 하죠. 이게 이제 유동성 공급자가 보통 ETF 네,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 ETF의 유동성 네네네. 공급자는 그 일을 하죠. 그거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여튼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 테슬라 네. 같은 경우에는 전날 그 오르면서 종가를 마감을 해서 조금 폭이 커요. 예. 보면 4.64% 정도에서 가격이 조금 돼 있는데 여기는 애플 같은 경우는 전일 하락 마감을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네. 가격 밴드가 조금 좁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그 흔히 하는 정규 시장에서랑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네. 예. 아무래도 시간외 거래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할 테잖아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거나 혹은 야간에 거래하는 사람들은 수요자가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수요가 많이 있으면 호가가 맞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시장 조성자가 들어가서 거래를 성립을 시키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거기서 거래하면 된다. 맞습니다. 미국의 시간의 거래하는 사이트를 연결해 준 거네요, 그냥. 뭐 정확히 보시면 그렇다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도 한데 그게 우연히도 고맙게도 이 아시아 지역의 데이타임하고 맞아지는 바람에 맞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들이 미국 주식에 다들 좋아하게 되면 이제 어찌 보면 거기가 거래량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시장 조성자가 다 받아줄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거래량이 정규 시장처럼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다만 밤에 조금 잠을 안 자면서 투자하셨던 분들한테 조금 더 좋을 수 있기도 하고 또 이런 장점도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 일단 뭐 가격 변동성은 소유자가 적으니까 조금 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금 그 단점은 있기는 한데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메타 사례가 있었잖아요. 메타가 그 급락. 그쵸. 2일 날인가요? 한국 시간으로 2일 날인가 그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급락했죠. 좋지 않아서 시간을 그래서 급락을 하고 그 다음에 장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26%인가 빠졌던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 미리 팔 수 있는 장점. 이게 데이타임에 거래가 되면 미국 시간에서 다음날 장이 열리기 전에 주식을 먼저 팔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15%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미리 팔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장이 안 열렸을 때까지 꼭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맞습니다. 사거나 팔 수 있다. 시간의 거래의 장점이죠, 그게.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쪽 시장과 이쪽 시장의 그 아비트리지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 이용해서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 뭐 미국 장이 열렸을 때 반도체 산업에 정말 좋은 호재가 터졌는데 저기서 많이 올랐다. 그걸 팔고 그러면 한국 장이 조금 시작되자마자 오르기 전에 많이 사고 이걸 뭐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걸 개인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뭐 좋은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점은 뭡니까? 단점은 일단 단점은 이제 처음 열리는 시장이어서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이게 변동성이 크다는 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희박하니까.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 시장이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프리마켓이랑 포스트 마켓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시장 조성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호가와 호가끼리 만나야만 거래가 되는데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수요자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시장 조성사가 있어서 조금 폭은 적겠지만 여기도 변동폭이 클 수 있어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정규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보다 여기서 사게 되면 조금 더 비싸게 사서 조금 더 싸게 파는 결과적으로 그런 뭐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시장이 있고 그거를 증권사가 연결한 걸로 맞습니다. 수수료는 좀 있겠군요. 수수료는 제가 봤더니 똑같더라고요. 지금은 프로모션 기간이어서 조금 낮춰놨는데 0.25%. 뭐 증권사마다 조금 더 다르긴 하지만 다른 일반 해외 주식과 똑같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오늘 잠시 후에 글로벌 라이브에서 오늘 새로운 개편. 저 대치동 최 선생이라고 AI 최 선생님 최파고 최홍석 의원님이 오늘부터 글로벌 라이브 새 진행자로 오셨어요. 기대하시는 분들 많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는데 이제 우리 PD님은 그것 빨리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니네 찌끄레기 같은 너희들 빨리 좀 나가라. 제가 보니까 단체로 막 항의하는 듯한 표정이네 거의.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라고. 저희가 빨리 끝내겠습니까? 네. 빨리 끝내야죠. 아니야, 우리는 그거는 글로벌 라이브 사정이고 지금은 백브리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원리로 한국 시간에서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좀 하다 보면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더 나오겠네요. 네, 또 이따 관심 있게 봐보죠. 뭐 강한 반향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네. 보니까. 그렇게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몰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낮 시간에도 할 수 있다. 그렇죠. 할 수는 있다. 네. 알겠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S증권 계좌를 열어놓으면 또 밤에도 또 그걸로 하고 낮에는 S증권을 하고 밤에는 뭐 M증권으로 하면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이제 반찬 더 갖다 놓으면 그 식당으로 가는 거죠. 가서 뭐 회식도 거기도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삼성증권. 네. 자, 오늘 백브리핑 김상훈 기자와 함께 알아봤어요. 재밌었습니다. 그 손가락은 손가락 너무 두껍다 이런 지적도 있군요. 재밌었어요. 네, 그걸로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